이 건물을 물려받고 최근 내역 보니까 한 1개월 만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의 던지다시피 매각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. 상속자들이 건물을 그렇게 급처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예전에는 뭐 증여나 상속 같은 거 기준시가로 할 수 있었어요. 기준시가라고 하면은 공시지가에 가까운 뭐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준시가 신고할 수가 없고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못하면 감정평가 금액을 시세로 해야 되는데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면은 우리가 판 가격에 상속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자는 이제 상속자들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그 매매가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거죠. 그렇게 빠르게 좀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6개월이라는 어떤 기간이 잡혀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세 재원이 있냐 그런 게 없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상속세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죠. 그리고 자기 직접 샀거나 투자한 건물이 아니니까 일단은 뭔가 애정이 있진 않을 테니까 이왕이면 좀 팔고 돈을 쓰고 싶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뭐 더 길게 보면은 관리적인 측면도 있겠죠.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지금 43살인데 저희 엄마도 저한테 애기처럼 보거든요. 똑같은 거죠 뭐. 그래서 직접 관리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.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어떤 전문직을 하든지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빨리 처분하려고 할 거고 사실 그 가치를 잘 모르죠. 가족들, 형제 자매들끼리도 피 튀기게 싸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. 자본주의가 되게 차갑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사실 부모님한테 있을 때는 그냥 서로 약간 언급을 잘 안 하겠죠. 왜냐면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 장남한테 좀 더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. 제가 본 케이스 뭐였냐면 어르신이 건물을 팔러 왔는데 이분이 이제 장가를 2번 든 거예요. 처음에 이제 결혼했던 그 자제분들이 계약하는데 와갖고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.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니 이 재산이 새로운 집 쪽으로 다 넘어갈 확률이 있고 자기들이 받을 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와서 좀 더 화를 냈었겠죠.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예 그 형제끼리 서로 대화를 안 해요. 한 명은 이제 팔아서 돈을 쓰고 싶은데 한 명은 안 팔겠다 이렇게 돼서 이 한 명이 경매를 넣어버리는 수가 있어요. 공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경매를 넣어버려요. 그러면은 이걸 이제 떠가 버리는 사람이 있죠, 싸게.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안 판다고 했던 사람이 싸게 떠갈 수도 있고. 제 생각에 그냥 형제들끼리 좀 대화를 하면 되는데 이게 골이 깊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. 그리고 실제로 계약했던 케이스 중에 또 하나가 성수동에 있는 땅이었는데 부모님이 원래 그 성수동에 이제 유지였던 거예요. 근데 자제분이 이게 보니까 한량이에요, 한량. 그래갖고 이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계약할 때 되니까 여동생 지분이 있었어요. 근데 보니까 앞에 거 다 해먹고 이제 그거 하나 남았는데 동생 지분이 있었는데 그 동생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동생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거예요. 하고 나중에 그 동생분 달래면서 서류 받아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얼마 달라 이렇게 되더라고 나중에. 결국 다 돈으로 해결을 했던 그런 케이스. 결국엔 그것도 너무 싸게 팔았죠.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건물을 딱 상속받으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. 평소에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회계법인 관점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 건물 급처분 시 단계별 할 일 같은 게 있을까요? 건물 일단 급처분을 하려면 일단 시세를 빨리 알아봐야겠죠. 예, 이제 물론 이제 그 누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가로 좀 알아보고 6개월 이내 되팔면은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? 사실 6개월이 건물 팔기에는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싫어도 약간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건물에 주택이 있으면 그 매입하는 분들이 다 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이슈도 있고 임대 수익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옛날에 뭐 옛날부터 갖고 계셨던 건물이면 그러니까 일단 명도가 가능한지 그것 좀 확인해 주면 좋고 어쨌든 자제분들이 주택이 있다는 전자에 주택은 용도 변경을 해줘야겠죠. 만약에 이제 용도 변경도 안 되고 뭐 상가 주택인데 뭐 상가가 51% 이상이고 나머지 주택인데 그럼 명도가 안 되고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상가가 51%면 1금융에서 그냥 주택으로 안 보고 대출을 해주거든요. 근데 그 취득세는 좀 내야겠죠. 주택 부분만큼은 중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출이 가능하니까 좀 가격을 떨어뜨리면 살 사람이 있다.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. 명도나 용도 변경이 안 되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거면은
어차피 대출이 안 되잖아요. 그걸 현금으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어. 내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좀 아예 그냥 떨이 처리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뭐 명도를 꼭 해야겠죠. 이사비를 줘서라도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떨이 처리하는 것보다 이사비 주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용도 변경해주고 잔금하는. 어차피 그 중개법인 가면 다 이런 거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. 네, 다 안내해드리고 막 시세도 뭐 주변에 얼마에 팔렸고 최근에 뭐 총 뭐 3건 4건이 팔렸는데 이 건은 뭐 명도가 돼서 팔렸고 이 건은 뭐 명도가 안 돼서 좀 싸게 팔렸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제한을 드리죠. 그래서 좀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된다고 하면 그 어쨌든 간에 리밋이 있잖아요, 시간이. 그 리밋 안에 팔 수 있게끔 좀 금액을 제한을 드리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제한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드릴 건데 왜 자료를 드리냐면 형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상속재산 팔려고 하면 각자가 뭐 따로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신뢰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대부분. 뭐 이제 상속 전이더라도 뭐 이렇게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을 파는데 막 왈가불가하는 뭐 자제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각자 좀 알아볼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설득력이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서 형제들끼리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. 그 합의를 도출시키려면 어떤 그런 뭐 자료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드리죠. 그 합의를 해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. 근데 한 명이 안 판다고 하면 이거는 또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자본주의 차갑다. 대표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형제들끼리 다 각자 다른 중개법인 알아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상속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중개법인을 좀 선택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좀 계약을 쓰기 위해서 얘기하는 중개인이 있고 진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게 객관적 입증이 안 되잖아요. 6개월 이내 처분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지 양도세 절세하고 그냥 상속세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뭐 중간에 누가 좀 더 받아줄게 이렇게 막 시간 끌 필요가 없는 거 사실은. 제가 좀 더 받아드릴게요. 근데 사실 근데 실제로 받아주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중개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나보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.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돌아왔네.